안녕하세요. 예, YJ 유튜브 YJ고요. 오늘도 여전히 2022년에 새로 만들고 있는 인프라의 정석이고 지금 9번째 시간입니다. 예, 경쟁 자산을 여전히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앞에서 지금 가스복합 화력 사례, 지금 동두천 드림파워라는 가스복합 화력 사례랑 두 번째로 파주에너지 서비스라는 가스복합 화력인데 LNG 직도입하는 그런 사례를 했었고요. 세 번째로 이제 석탄 화력 발전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제 고성 그린파워라는 녀석의 자료를 한번 찾아봤고요. 민간 석탄 화력 발전은 많지 않아요, 지금. 건설 중인 거 포함해서 5개 안 될걸요, 아마. 예. 그리고 다시, 얘네들 이후로 다시는 또 새로 민간 석탄 발전 생기고 있진 않은 상태이긴 한데, 얘네의 그 매출 구조 이런 게 좀 특이해요. 약간 특이하고 좀 볼 것들이 있어서 일단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들어가 보시죠. 고고고. 네, 목차고요. 자산 일단 민간 석탄 화력 사례, 고성 그린파워 사례를 간단히 보여드리고 그 다음 이제 민간 석탄 화력 발전의 주요 특성, 정산 조정 개수가 메인이 한데요. 요 얘기를 좀 메인으로 하려고 해요. 사실은 개별 발전소에 대한 얘기는 앞에 2개 사례에서 재무제표 부분이나 전반적인 구조, 매출 구조 이런 거 설명했기 때문에 사실 고성 그린파워 부분은 그 회사 자체에 대한 내용은 별로 얘기를 많이 할 건 아니고요. 오늘은 그러면 석탄 화력 발전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제 결과적으로 정산 조정 개수, 이 매출을 어떻게 얘를 조정을 하는가라는 부분을 좀 메인 포커스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고요. 이거 목차는 이제 넘어갈게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계속 경쟁 자산 부분을 하고 있긴 한데 여기 지금 현재 이번 게 어딘지 안 써놨죠. 민간 LNG 발전소는 있어도 석탄 화력을 안 써놨잖아요. 사실 제 생각에는 석탄 화력은 애매한 그레이 에어리언 같아요. 경쟁 자산에 일부 포함되면서 규제 자산에도 일부 포함되는 이러한 그레이 에어리어를 가지고 있는 자산이 석탄 화력 발전이라고 생각해요. 실질적인 매출 구조는 경쟁 자산인데 결과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일정 수익률을 보장 개념을 해야 되나 어쩌거나 과다 수익을 발생하지 않게 그냥 적정 수익률을 계속 스테이블하게 받을 수 있게 하는 구조 자체는 또 규제 자산 쪽이랑 조금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애매한데 일단 그래도 메인 구조는 근원적으로는 경쟁 자산 쪽에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냥 숫자만 조정하는 개념 조정하고 나서 보니 규제 자산과 유사한 거지만 어쨌거나 제 생각에는 경쟁 자산 쪽이 좀 맞는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네. 그렇고요. 발전소고 이 구조에서는 기존에 계속 맨날 한국가스공사가 통으로 갖고 온 가스 발전소니 아니면 LNG 직도입 가스 발전소니 얘기하다가 간만에 여기 아래쪽 부분인 석탄을 직접 도입해서 하는 석탄 발전소 부분을 오늘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요. 석탄 발전소는 민간 석탄 발전소 몇 개 있을까요? 지금 기력 이쪽이 석탄이죠. 그럼 민간은 고성 그린파워랑 포스코 거 있을 거예요. 아니 GS 포스코 하나 짓고 있나 보구나. GS 동해전력 이거 포스파워인가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2014년 준공인가 그럴 거예요. 내년 준공인가 어쩌거나 그러니까 발전 안 돌리고 있으니까 여기 들어와 이 표현 들어있지 않죠. 그래서 항상 말씀 이런 이름들은 그 타트 공시 자료에 좀 이런 걸 들어가면은 또 공부할 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좀 참고하시라고 일부러 굳이 이제 민간 발전소들은 이름을 넣어놨어요. 이런 남부 서부 발전 이런 애들 다트 얘기지. 근데 얘네는 정말 많은 발전소들이 합쳐놓은 좀 복합적인 기업이어서 다트 공시 자료를 보기에는 너무 복잡하죠. 엄청난 거에 썸이 이 하나의 회사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하나의 프로젝트만이 회사인 경우는 좀 공시 자료를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는 쉬워서 민간 쪽들이 어쨌거나 이해하기는 좀 더 쉬울 것 같고요. 네. 일단 고성 그린 파워 뭔가 볼까요? 네, 이렇게 뭔가 앞으로 땡겨 앉아서 볼 정도는 아닌데 제 고성 건가 이거 제가 아마 출장 갔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한 착공 전에 기존에도 무슨 발전소 있는 걸 엎어지고 고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아마 이쪽이 발전소 메인 부분일 거고요. 이쪽이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신재생 같은 태양광 같은 게 있고 추가적으로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바닷가 쪽에 직접 선박이 오면은 뭔가 컨베이어 벨트 같은 시스템으로 이게 공기 쪽에 노출되면 또 그런 연기들이 간다고 해야 되나요? 재들이 가기 때문에 새로 짓는 애들은 다 폐쇄된 그런 공간을 통해서 컨베이어 벨트로 직접 와서 여기 사일로라 그러나 거기에 또 쌓아놓고 그게 이제 필요할 때마다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돌리는 방식에서
옛날 석탄 발전소는 이런 야드 같은데 그냥 쌓아놓고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뭐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저 대기 중에 노출되고 이런 거에 대한 좀 이슈들이 있으니까 신규로 짓는 것들은 그 배가 온 이후에 그 배에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까지 다 어떻게 보면은 공기 중에 열려 있지 않은 그런 폐쇄된 공간을 통해서 와서 저장되고 들어가는 개념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건 거고요. 이 사진으로는 정확히 배가 어디 오는지는 알 수가 없네요. 네. 근데 또 다른 게 석탄 발전소는 대부분 직접 옆에 배가 세워지고 뭐 넓은 공간에 저장을 석탄 해놓고 쓰는 거기 때문에 약간 소규모 항구 같은 개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 우리 LNG 발전소는 내륙 지방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제는 코가스, 한국가스공사가 메인으로 갖고 온 뭐 국내 6개인가 있는 그 LNG 저장소 저장을 하고 그게 다시 가스화돼서 직접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공급되는 거지만 석탄 발전소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직접 그런 조그만 항만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제가 몇 개 없으니까요. 민간은 아까 2개 있었잖아요. 뭐 짓는 것까지 다 해봐야 5개가 안 돼요. 예. 대부분 화력은 남부, 서부, 중부 발전 같은 한전 발전 자회사들이 가지고 있죠. 내지거나 용량은 2080메가, 2기가 정도 되고요. 크죠? 또 LNG 발전소 큰 게 뭐 1500메가, 1600메가 이런데 석탄도 2000메가 좀 많이 크고요. 면적이 이렇고 사업 기간은 13년부터 21년까지 96개월. 오래되셨네요. 7년. 근데 이게 제가 아까 연표 한번 정리했었는데 착공은 그렇게 길지 않고 뭐 인허가나 이런 부분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네. 보시면은 이제 홈페이지에 있던 자료고요. 고성 그린파워는 경남 고성군 하있는 덕호리 이러한 부지에 1040메가짜리 2개를 지은 거고요. 주주로는 한국남동발전, SK 에코플랜트, 기존의 SK 건설이죠. SK 가스, SDB 인프라, 이게 그 KDB 인프라 그쪽 회사였던 것 같은데 이름이 바뀌었나요? 어쨌거나 그렇고요. 주 연역을 보면은 아까 2013년부터라고 했죠. 2013년에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드디어 이제 반영이 됐고 그러면서 시작이 된 거죠. 그럼 발전소 허가를 취득하고서 환경영향 평가가 뭔가 빡시겠죠. 잘은 모르지만 뭐 모르겠어요. 석탄 발전소가 얼마나 새로운 것들이 환경을 뭐 덜 오염하는지 해도 결국은 뜨거운 물이 뭐 또 바다로 나가야 될 거고 수온이 달라지면 또 뭐 이렇게 물고기 이런 게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환경 오염도 뭐 막는다고 해도 설령 되게 좋다 해도 생각한 것보다 아주 좋다고 해도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또 문제일 거고요. 아니면 여전히 나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환경 영향 평가가 뭐 주민 설명회 이런 게 시작인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주주 협약, 어쨌든 회사를 하기 위해서는 주주들 간에 협약을 하고 법인도 설립을 하고 이제 법인 설립했으면 그 전까지 인허가를 아마 SK 건설이 했을 테니까 SK 건설이 그 아까 발전사 허가도 받은 거죠. 이 실제 실행 법인은 이때 만들었는데 허가는 옛날에 받았잖아요. 1년 전에. 1년 전에 아마 SK 건설이 받은 허가를 실제 법인 설립한 고성 그린파워에 넘기면서 이제 이 녀석이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환경 영향 평가도 공청회도 개최하고 뭐 이런 것까지 보통 LNG에서는 하지 않잖아요. 잘. 그리고 뭐 주기기, 이건 발전 기기에 대한 거고 환경 영향 평가 본안을 제출했대요. 어쨌던가 뭔가 초안하면서 한 1년쯤 계속 받은 거죠. 피드백 받고 갔던 것들이고요. 그러면서 환경 영향 평가 협의도 했어요. 드디어 1년 반 만에 초안을 제출하고서 1년 반 만에 환경 영향 평가 협의가 완료됐고 그 위에 이제 발전소 관련 일들은 뭐 전원개발 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 항만 기본계획 변경 교시. 이건 저 정확히 모르지만 아까 제가 그런 석탄 발전소 그 배들이 앞에 서야 돼서 항만 개념을 아마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한데 항만 기본계획 변경 고시라는 말의 정확한 범위나 그건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보진 않아서. 그리고 드디어 2013년에 시작했던 게 2016년 4월에 공사계획인가 승인 났고 그러면서 이제 금융약정도 그때 말해하고 EPC 계약, 공사 관련 뭐 계약도 다 체결한 거죠. 이제 이때가 좀 뭔가 본격적으로 3년이 지난 거죠. 사실은 3년 걸리고서 이제 드디어 뭐 PF도 하고 공사 계약도 하면서 이제 17년에 스타트했겠죠. 스타트 착공식을 한 거죠. 2월에. 그러고 쭈루룩 가서 결국 준공이 언제예요? 2020년 6월에 1호기 최초 점화,
12월에 이후 최초 점화 상업운전 개시는 2021년 5월, 작년 5월 얼마 안 됐네요. 그래서 전체 사업 기간은 실제적으로 7년, 8년 보이지만 앞에 3년 정도 전 공사를 7, 8년 한 거 아니었죠. 결국은 뭔가 이걸 하기 위한 과정이 오래 걸린 거예요. 좀 주변에서 싫어할 거잖아요. 뭐 진짜 나쁜지 생각보다 안 나쁜지 몰라도 일단 선입견으로는 안 좋으니까 오래 걸렸을 거고요. 겨우겨우 한 것 같아요. 그럼 보시면은 주설비 그냥 그림 한번 가져왔어요. 얘네 홈페이지 이런 것도 있길래 이런 거 처음 보는 사진이어서 한번 가져왔고요. 석탄 화력 발전은 가스랑은 다르겠죠. 가스는 약간 이렇게 뭔가 이게 팬 같은 개념에서 공기가 들어가고 여기서 LNG가 뻥 터지면서 회전 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을 시키는 그런 개념이고, 뻥한 터진 그 잔여 뜨거운 에너지를 다시 한번 재활용해서 그걸로 보일러를 또 돌려서 두 번 돌리는 개념이 천연가스 발전 LNG 보일러 발전소였고요. 얘는 그냥 석탄으로 보일러를 한 방에 돌리겠죠. 이중으로 할 건 없을 테니까 석탄 연소시켜 발생된 열로 물을 가열해서 이때 만들 고온 고압의 증기로 터빈을 막 돌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증기 터빈인 거죠. 터빈을 고온 고압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지만 옛날에 증기기관차나 이런 개념이랑 비슷한 거죠. 네, 이게 전통적인 방식이죠. 물을 끓여서 뭔가를 돌린다. 그리고 나오면 이제 뜨거운 물이 남는다. 그거를 쓰던지 바다로 가면 좀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겠네요. 환경 설비는 이런 게 있대. 아까 사진에 있던 게 신기해서 가져왔어요. 옥내형 저탄장, 옥내형 저탄장 및 밀폐형 석탄 취급 설비. 말했죠. 밀폐형이어야 돼요. 최근에는 계속 이런 것들 분진도 발생하고 막 또 안에서 뭐 화재가 나면 불도 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석탄이 이게 은은하게 한번 불나면 속에서 계속 불나 있잖아요. 근데 발견도 되게 오래 걸린대요. 그래서 야적해 놓으면 번개 맞고 불나나? 그런 일들이 있어서 속에 넣어놓는 게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게 일단 석탄 발전소를 하면 왠지 환경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막아놨으니 겸사겸사 위에는 태양광도 뚜껑에다 씌워놨나 보죠. 네, 그래서 이런 비주얼이 나오는 것 같고요. 전기 집진비 및 고인돌도 아니네요. 고연돌 모르겠어요. 천연대인데 연고돌 아니에요. 화석 연료인 석탄을 연소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먼지를 99% 이상 제거한대요. 발생되는 먼지를 뭔가 전기 집진기를 통해서 다시 응집시켜서 내리는 건가 보죠. 그래서 고체화해서 다시 처리하던가 할 것 같아요. 기체화해서 나가지 않게. 제 생각엔 그런 것 같고요. 배연 탈황 설비 부분이고요. 석탄 연소 시 발생하는 황산화물을 석회석 슬러지 아니에요? 슬러리인가? 흡수 발응시켜 제거한대요. 역시 또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황산화물 SOX라고 그러네. 이런 애들을 처분해서 공기 중에 나가지 않게 하는 부분이고요. 배연 탈질 설비, 이건 또 질소와 산소가 결합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의 생성을 억제한대요. 어쨌거나 황산화물, S계열, 질소 계열 이런 것들을 다 공기 중에 좀 밖에 내보내지 않게 잡아내고 일반적인 먼지들도 잡아내고 그러면서 최초에 저장할 때도 좀 비산먼지 없게 하는 식으로 환경오염을 좀 억제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원래 수치적으로는 많이 현저하게 다르다고 해요. 저 옛날에 봤어도 1980, 90년대 지어진 석탄 발전소 대비 신규 발전소들은 워낙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억제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자연 친화적인 건지 아니면 여전히 탄소를 많이 내뿜어서 환경에는 안 좋고 정말 반대할 만한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 기술적인 진보가 많이 일어났음에도 퉁쳐서 석탄은 다 별로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지 요즘 건 괜찮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지는 제가 환경 부분 전문가 아니니까. 근데 일단 스펙으로 봤을 때는 되게 전 좋아 보였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좋다 나쁘다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르니까요. 그리고요. 피스 밸런스 시트 재무제표 그냥 가져와 봤어요. 제가 넘어가기 애매해서 얘는 어떨까요? 얘는 딱 짓고 나서 7기는 아직 공사 중이었으니까 2020년, 21년 이때가 이제 어쨌거나 준공했을 때겠죠. 그러면은 유동자산은 여기가 원단이면 8,450억 원이겠죠. 유동자산이 있고 현금이 한 5천 얼마 있고
뭐 이거는 영업 관련 매출 채권들일 거고요. 비유동 자산이 메인이지 않을까요? 4조. 오, 크죠. 4조 5,973억. 예. 대부분 이제 장비들이겠죠. 땅보다는 싼 땅에 지었으니까 대부분 기계기구, 발전 기계들인 거고요. 4조 5천 정도 다 갖고 있는 거고, 그냥 피스는 이렇다. 그냥 보여드리는 거고요. 또 그렇지만 크죠. 4조 넘네요. 2,000메가인데 생각보다 설비가 LNG보다 더 비싼 것 같긴 해요. 아닌가? 이렇게 BS가 더 크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때 1600메가짜리 애들도 1조대였던 것 같죠. 얘는 4조고 유동부채는 어쨌거나 이것도 뭐 1000억대죠. 2256억 있고 뭐 대부분 매입 채무 및 기타 채무 다 워킹 캐피탈 관련 녀석들이고요. 유동 쪽은 비유동 부채는 차입금이겠죠. 장기 차입금 4조. 그죠? 이런 식으로 BS는 대략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손익계산서 쪽도 그냥 간단히 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매출액이 한 400억 원 일어나고 매출 원가가 5,979억 해서 네팅한 1,421억 정도가 매출 총이익이고 판관비는 뭐 100억대가 드네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1,301억 정도 되고요. 대출이자 금융 비용이 한 750억 정도 나가서 결국은 당기순이익은 뭐 800 얼마 되고요. 그냥 한번 감가상각비 그냥 찾아봤어요. 그냥 더해봤어요. 에비타 어떻게 되나 대충 영업이익에다가 감가상각만 더하면 대충 에비타가 나오죠. 뭐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한 에비타 2,500억이고 다시 돌리면은 2,500억 정도 현금을 발생해서 감가상각비가 얘네는 원금 회수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 원금 이걸로 한 1,212억 정도를 아까 4조 몇천 뭐 재원주도 하는 애들한테 원금 방식으로 돌려주고 정황상 그리고 대출이자 750억 내고 남은 게 이거긴 한데 그렇죠. 근데 캐펙스 내야죠. 캐펙스로 얼마 이제 운영을 위해서 좀 돈을 박아 넣은 후 남은 금액은 에쿼티 투자자들이 회수하는 뭐 이런 개념으로 가겠죠. 그 스타트 숫자는 한 2,500억 정도 될 거고 이게 에비타가 이제 법인세 내면 정부한테 가고 이자 내면 대출한테 가고 뭐 감가상각비라는 개념으로 원금 좀 회수하고 그리고 남은 건 에쿼티 투자자 배당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근원 재원이 될 거예요. 그러고요. 정산 조정 개수를 특이한 거예요. 사실은 기존에 제가 이거 옛날에 몇 번 뭐죠? 4번 강의. 지금 하고 있는 게 9번 강의쯤 되죠. 4번 강의쯤에 S&P 얘기할 때 이런 그래프가 있었어요. 그때 LNG 복합 화력 발전소를 얘기하기 위해서 얘네가 이 가격에 되면은 이 부분이 마진이다. 두 번째 놈은 얘는 거의 원가에 돌린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옆에 석탄은 LNG 대비 효율이 훨씬 좋아서 LNG는 액화까지 해야 되는 원가를 우린 비싸게 사는 천연가스이기 때문에 비싸죠. 그냥 액화 안 시킨 거 쌌을 텐데 어쩌거나 그래서 훨씬 효율이 높은 석탄은 마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가져가면은 뭐 예를 들어 LNG 발전이 그때 에비타 비율이 매출액 15% 정도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석탄 화력 발전은 45% 이래버리면은 수익이 너무 많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정산 조정 개수란 걸 통해서 수익을 조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1조인데 1조 너무 많으면 정산 조정 개수를 0.8이 나와서 예를 들어 0.8을 곱하기 해서 그럼 매출액이 8천억인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0과 1 사이에 숫자가 주로 정산 조정 개수로 그러니까 줄이는 역할만 주로 하죠. 뭐 느리기보다는 줄이는 역할을 해요. 너무 마진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개념이고요. 디테일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보시면은 결국은 정산 조정 개수라는 거를 매년 산정을 하고 정산 조정 개수는 민간 석탄 화력 발전소마다 달라요. 마다 달라요. 왜냐면 각각이 예상된 수익이 다르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되냐? 정산 조정 개수는 근원적으로는 총괄 원가와 예상 시장 정상금을 일치시키는 값을 산정한대요. 결론은 원가만큼 받아라. 그러니까 받는 실제 매출액이 예를 들어 아까 뭐 2천억이라고 하는데 너는 예를 들어 뭐 수익 5% 정도 보장받고 원금 회수하고 하면은 너는 1년에 1,500억을 받으면 될 것 같아. 2천억 다 너무 많은데 이거 받아 하면은 이제 20분의 15, 4분의 3인가요?
0.75의 정산 조정 개수가 역으로 산정되나? 이런 식으로 원가만큼만 너는 회수해. 실제 받는 돈은 엄청 많겠지만 원가만큼을 회수해라는 개념에서 그러니까 너는 매출액의 0.75를 곱해라는 역으로 정산 조정 개수가 산정이 되고요. 이 원가란 개념은 이익까지 어느 정도 포괄한 개념이죠. 진짜 원가만 받으라고 하면 안 되죠. 4조 5천원 조달해서 발전소 지었는데 4조 5천만 받아가 하면은 양아치죠. 그거에 대한 대출이자 에쿼티 했으면 에쿼티 수익률도 최소한은 보장을 하는 개념이긴 해요. 그런 개념이고, 그럼 얼마를 해야 되냐가 결국은 산정을 해야겠죠. 너는 1,500억, 1,400억, 1,700억 뭐가 너의 그 적정 이익을 보장한 원가를 감안한 숫자인지 요게 이제 계산하는 개념이 석탄 화력 발전소의 메인인 것 같아요. 정산 조정 개수는 그냥 역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정산 조정 개수 쪽을 좀 더 읽어보면은 정산 조정 개수는 총괄 원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의 연료 가격, 개통 한계 가격, 이게 S&P죠. 연간 발전량, 입찰량 등 해서 전년도 12월까지 내년 거 산정하래요. 결론 이거는 이런 거죠. 그럼 결국은 연료 가격은 코스트죠. 코스트인 거고 시간대 개통 한계 가격이 그 매출액 Q에서 Q의 P 곱하기 Q가 레베뉴라고 하면은 이 P 프라이스가 개통 한계 가격이고 발전량, 입찰량 이런 것들이 Q죠. Q. 그래서 매출액의 P와 Q 그리고 원가를 합쳐서 매출 총이익 개념에서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내년도 이제 금액을 추정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0.75인지 0.8인지 0.6인지 얼마를 얘를 까줘야 될지를 계산하는 거죠. 예, 그런 거고요. 이런 정산 조정 개수는 연 1회 회원단위 한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예상치와 실적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분기 단위로 재산정할 수 있다. 당연히 내년 1년에 양을 미리 예측해서 12월까지 확정을 하면은 내년 1년에 정확히 이게 될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어요. 불가능.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기 단위로 더 받았으면 덜 받게, 덜 받았으면 더 받게 해서 조정을 해서 1년 단위로 맞춘다. 약간 우리 연말정산 개념이랑 비슷하겠죠. 각각 월은 어긋나도 연 단위에서 맞출 수 있게 좀 계속 조정을 하는 거고요. 얘는 분기 단위로 조정을 하죠. 그리고 분기 단위로 총괄원가 차익금을 반영해서 연간 단위로 일치하도록 정산 조정 개수를 계속 분기 단위로 조정한다. 개념이고요. 예상 시장 정산금은 원래대로라면 받아야 할 돈이 뭐죠? 그죠? 전력량에 따른 정산금, 에너지 요금, 에너지 페이먼트랑 용량 요금, CP 두 개랑 실제 보조 서비스 정산료라는 이 전력 시스템 유지하는 데에 들어가는 그런 행위를 통해 받는 서비스료도 있어요. 많진 않죠. 이게 제일 크겠죠. 이런 원래 받는 돈 3개고요. 발전소가 원래 받는 돈 3개인데 거기에 0점 몇을 곱해서 결국은 너는 원가를 받아라 라는 개념이에요. 이익이 원래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고 결국 이게 이제 메인이죠. 받을 돈이야 100% 받을 돈은 받으면 되고 그래서 100%가 아닌 80% 70% 받으려면 결국은 뭐가 너한테 적절하냐를 선정해야 되죠. 그럼 총괄 원가는 연료비는 당연히 연료비 필요하죠. 운전유지비는 타 발전 사업자 석탄 발전기 과거 운전유지비 실적에 용량이 다르니까 용량이 커지면 용량 1.5배 1.5배 해주고 그리고 물가 보정 10년 전자료였으면은 10년간 오른 물가만큼은 곱해서 숫자를 키워줘야죠. 그래서 운전유지비를 구하고 연료비도 구하고 원가란 개념, 원가는 결국은 총괄 원가는 원가 대비 적정 보수인 거예요. 네, 총괄 원가라는 개념은 적정 원가, 실제 코스트 앤드 적정 수익을 합친 걸 총괄 원가라는 개념으로 간 거고요. 다 코스트고 투자 보수.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코스트, 여기는 투자 보수, 여기는 법인세. 이렇게 크게 3가지 항목이 되겠죠. 그래서 고정비, 코스트들은 연료비, 운전유지비, 그리고 감가상각비. 이거는 투입 원가에 대한 좀 보상 개념이긴 하죠. 원금은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유형자산, 무형자산으로 나눠서 정액법으로 안분한다 하는데 사실은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제일 할 내용이 많아요. 운전유지비야 연료비야 계산하면 되는 거고 투자 보수도 계산하면 되죠. 법인세 비용은 이익이 계산되면 역으로 법인세는 산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적정 투자 보수 먼저 하면 적정 투자 보수는
요금 기저, 뭐 어떤 베이스 금액의 어떤 보수율을 곱한 걸 지금 투자 보수액인 거죠. 보수율이 아니라 보수액이니까 보수율을 구해서 뭔가의 메인 금액에 곱해버리면 보수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금 기저는 뭐 순가동 설비 자산가액, 자산가액과 건설 중인 자산과 운전자금으로 구성된대요. 어쨌거나 뭔가 점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금액, 다 만들어졌으면 그냥 설비 자산가액일 거고, 공사 중이면 추가로 공사 중인 금액이 점점 엎어져서 점점 금액이 커지겠죠. 마지막에 맥스 금액이 준공됐을 때 되고 뭐 그런 개념일 거고요. 적정 투자 보수율은 결국은 보수율 퍼센트 개념이죠. 퍼센트는 내가 조달한 금액에 대한 그런 보상, 대출이면 이자가 보상인 거고, 에쿼티면 에쿼티 수익, 뭐 배당 수익률이 보상인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결국은 이거는 타인자본, 넷에 대한 부분이 위죠. 그러니까 부채에 대해서 적정 보수율, 법인세를 차감 후 한 보수율의 타인자본 비율, 예를 들어 뭐 LTV 60%면 대출 60%하고 자기자본 뭐 40%,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기자본 수익률 해서 뭐 적정적 보수율을 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대출, 법인세 감안해서 대출이 뭐 한 4% 되고, 그쵸? 에쿼티 보수율이 한 10% 되면은 얘를 믹스했을 때는 얘 0.6%, 얘 곱하기 0.4% 해서 대충 하면은 못 나올래요? 한 6% 나올래요? 가중평균 하면은 이게 이제 적정 보수율이다. 그런 개념이죠. 대출은 뭐 4%가 적정이고 에쿼티는 10%가 적정인데 6대 4로 모았으니 우리는 결과적으로 6%가 적정 보수율이다 개념으로 산정되고, 그래서 얼마 썼는데 쓴 금액에 그 6%를 곱한 금액이 적정 보수액인 거예요. 금액으로 산정해야죠. 그런 거고요. 법인세는 법인세인 거고. 그러면 또 지금 감가상각비가, 그래서 감가상각이 뭐예요? 유형자산, 무형자산이면 어디까지가 유형자산이 어디까지 무형자산이고, 누구는 비싸게 지었을 거고 누구는 싸게 지었으면 다 인정해주나? 공사비? 어떤 놈은 똑같은 걸 1조에 지었는데 어떤 2조에 지었어. 멍청하게 2조에 지은 걸 다 인정해줘야 되나? 그런 개념이 좀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비 확정 후 유형자산, 무형자산으로 분류해서 감가상각 대산을 확정해요, 결과적으로. 근데 그 금액은 보면은 투자비는 실적 공사비, 실제 내가 지은 거랑 표준 투자비를 고려해서 결정한대요. 진짜 근원적으로는 좀 가상의 발전, 표준 발전소라는 개념도 있긴 해요. 이게 사실은 지금 전력거래소 안에 보면 비용평가 세부 운영 규정이라는 부분에 훨씬 자세하게 있고, 그 부분을 다 디테일을 말할 거 아니어서 대충 러프하게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거나 근원적으로는 투자비라는 거는 내가 실제 들어간 공사비랑 가상의 표준 발전소를 지었을 때 하는 기준적인 그런 표준 투자비 둘을 비교해서 하게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표준 투자비를 하는데 실적이 더 들었을 경우는 납득 가능하면 그 금액을 더 반영해 준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표준 투자비 대비 차이가 발생한 실적 공사비가 더 들어간 원인이 소명이 합리적인 경우는 그 금액까지도 더 쓴 걸 인정해 준대요. 왜냐면 케바케니까요. 좀 항구도 지어야 되고 뭐 보상도 해줘야 되고 다 다르기 때문에 표준이라는 개념으로 모든 걸 일치할 수는 없어요. 들어보면 납득이 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좀 걱정되죠. 들어봤을 때 납득이 간 건지 로비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의심할 수는 없지만, 이제 공사비 검토는 누가 하나요? 비용평가위원회라는 곳에서 실적 공사비 적정성 검토를 위해 일단 전력거래소 담당자를 간사로 해서 총무 그런 개념이겠죠. 하면서 한전이랑 또 해당 사업자를 포함 석탄발전 사업자 그리고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협의체를 두고서 실적 공사비를 검토한대요. 그런 거고요. 그래서 투자비는 실제 공사비와 표준 투자비를 고려해서 결정하고요. 뭐 예를 들어 보려고 이제 실적 공사비는 실제로 얼마 들었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겠죠. 발전소 관련 비용과 송전 접속 설비, 전기가 들어오는 부분, 나가는 부분, 그리고 건설 기간 중에 뭐 이자 같은 추가 코스트들을 말한 거고요. 발전소 짓는 비용은 EPC, 건설 관련과 건설 직접 건설비 아닌 부분이 있을 거고, 설계 이런 거 당연히 들어가고, 기자재비, 주기기, 보조기기, 토목, 건축 기계, 시공도 할 거고요. 또 여기는 이제 땅 사는 비용, 용지비, 부지 매입도 해야 되는 거고, 기타 등등 비용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뭐 실제 실적 공사비 들어가는 거죠. 얼마가 들어갔고, 그럼 표준 투자비를 이 항목들에 맞춰서 한번 비교하게 되는 거죠. 이건 지금 샘플로 몇 개 갖고 온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비용평가 세부 운영 규정을 보면은 설계기술비는 EPC 직접비의 2.5%를 한다 해서 얼마를 산정하고, 뭐 기자재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선행 유사 발전기 그룹 발전기의 실적 공사비를 참조하여 용량이 다를 테니까 용량,
증기 조건, 효율 이런 거를 보정해서 기술적 특성을 좀 보정하고 좀 더 효율적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준일까지 물가 상승률, 옛날 자료면 최근까지 물가를 반영해서 어쨌거나 뭐 공사비를 산정을 한대요. 그리고 다른 항목들도 좀 디테일하게 있는데 일단 러프 한번 가져왔고요. 사업주 재경비는 또 발전소 직접비의 4.5% 그냥 한다. 용역비는 EPC 직접비의 2%를 한다. 부지 매입비는 표준 발전소 2기의 면적에 발전소 부지 매입 시점 발전소 부지 표준 공시지가에 주변 용지 보상 배율 공시지가보다 1.2배, 2.0배 몇 배를 더해서 보통 보상을 해줬나 해서 그 금액을 해서 부지 매입비를 추정한대요. 표준 투자비는 그런 거고 조금 더 2개 더 있는데요. 송전 접속 설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한국전력공사의 최근 건설 분야 표준 단가에 의해서 산정한다. 그리고 건설 기간 중 건설 비용들, 금리 이런 부분들 이거는 하려면 일단 건설 기간이 적정하냐가 있는 거죠. 건설 기간이 보통 얼마 들지? 공사비가 100이면 100분의 1씩 뚜루룩 되나? 초반에 많이 들어가나? 뒤에 많이 들어가나? 이런 부분을 해야 표준적인 그런 들어가는 비용이 산정되니까요. 그래서 건설 공기는 발전 사업 세부 허가 기준이 표시된 고시를 고려한 투자비 산정 전문 기관이 아니라 기관일 거예요. 기관의 표준 공기를 적용한다. 3년, 5년 이런 개념 적용할 거고요. 표준 공기 동안에 공사비가 안분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초기가 비쌀 수도 있고 토목공사 말고 뒤쪽이 비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연도별로 배분될 표준 투자비는 주요 항목별 표준 배분 곡선 등을 산정해서 회계 연도별 금액을 한다. 아래와 같이 한다는 거고요. 아래 금액은 매년 실제 그래 들어간 금액은 얼마냐? 매년 B가 예를 들어 한 3년 차면은 전년도에 들어간 전액과 올해 들어갈 금액의 한 중간값 정도. 올해 연말엔 다 들어가겠지만 1년 전체로 봤을 때는 빵에서 100이 들어간다면 한 50 정도로 치는 거죠. 1년 동안. 그리고 작년에 들어간 전부 올해 1년간 들어갈 거 한 2분의 1 정도가 실제 올해 들어갈 금액인 거고 거기에 한 6% 받아야 된다. 6% 이런 개념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러고 다시 아까 앞에 했던 페이지로 이제 돌아온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에서 지금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총괄 원가라는 건 적정 원가, 최소한 원가는 받아야 되고 또 돈을 넣었으니까 적절한 보수율 정도는 받고 더 받지 말아라. 예를 들어 6%면 6%까지만 받아라. 원금 받고 플러스 이자나 배당 수익률로 6%까지만 더 받고 끝내라. 106을 받고 끝내라. 이런 개념인데 그런 개념이죠.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원가도 산정을 하고 적정 보수 산정하고 법인세 내고 나서 어쨌거나 에쿼티 수익률이 가야 되니까 법인세까지 낸 그런 금액이 네가 받을 이익을 감안한 적절 원가, 총괄 원가가 될 거고요. 웬만한 경우에서 실제 받을 돈이 더 많기 때문에 내년에 네가 적절하게 받을 돈이 예를 들어 얼마면 70이고 실제 네가 내년에 받을 게 한 100이면 그러니까 넌 70만 받아야 되니까 너의 내년 동안 너는 곱하기 0.7만 받아라. 너의 내년 정산 조정 개수는 0.7이야. 라고 역으로 산정되는 개념이에요. 네,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어쨌거나 전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 내용들을 저만 재밌겠죠. 이게 재밌는 게 사실 이상하죠. 네, 학문적인 내용 재밌으면 모르겠어요. 병원 가야 되나요? 네, 어쨌거나 그래도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호기심이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오늘 좀 충족됐었길 기원하면서 더 궁금한 사람 혹시나 있다면 전력거래소의 비용평가 세부 운영 규정을 보시라 라는 말을 드리면서 아마 오늘 내용은 여기가 끝이겠죠. 네, 끝이고요. 어쨌거나 민간 쪽은 대부분 천연가스 발전소인데 몇 안 되는 석탄 발전소, 몇 안 되는 민간 기저 발전소인 석탄 부분이 또 구조가 좀 신기해서 그런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오늘은 만들어 봤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뵀으면 봬요. 이거 재미없어서 이제 영원히 안 오시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죠. 괜찮습니다. 인정합니다. 재미없으니까요. 네, 다음에 또 봬요. 안녕.